오늘 아주 따끈따끈한 여론조사 결과가 하나 나와서 소개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마 미디어 토마토라는 인터넷 신문입니까? 뉴스토마토가 인터넷 신문이고요. 미디어 예. 토마토는 여론조사 기관. 거기에 의뢰해갖고 네. 13, 14일 나온 여론조사 결과가 있죠. 네네. 양자 다자 대결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자, 일단 미디어 토마토가 그 모회사인 이제 뉴스토마토 그 언론 매체의 의뢰를 받아서 실시했습니다. 양자 대결을 했는데 이 여론조사가 왜 의미가 있냐면 처음으로 50%를 넘어섰어요. 윤석열 후보가. 예. 지금 뭐 대체적으로 40%대의 여론조사는 많았습니다. 네. 그래갖고 약 한 10%포인트 차로 그 이재명을 앞섰다. 이런 흐름이었는데 지금 미디어 토마토가 처음으로 52.7% 윤석열, 이재명 34.8%로 오차범위 17.9%네. 17.9%. 뭐 오차 범위 정도가 아니라 그냥 뭐 이건 완전 대세론이나 다름없다 할 정도의 지지율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언제나 선배님과 함께 이 그 여론조사 기사를 다루면서 강조하는 게 추세선 아닙니까? 예. 추세선인데 한순간 딱 뭐 50%를 넘었다 이게 아니라 계속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올라가고 있고 윤석열 후보는 격차가 계속 올라가고 있고 있지 이재명 후보는 점점 내려가고 있고 이 추세선의 흐름이 상당히 유의미하게 지금 지속되고 있다. 지금 컨벤션 효과라고 일부에서 얘기했지만 컨벤션 효과라는 건 사실 짧게는 사나이르면 끝나요. 그럼요. 예. 요즘 언론들이 이제 소비가 이슈 소비가 빨라지잖아요. 예.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이슈로 있을 때 이슈가 지나가고 더군다나 지금은 경변 시기이기 때문에 컨벤션 운운하는 것도 사나이르면 끝나는데 열흘이 넘게 지금 효과를 보고 있다라는 건 그 안에 굉장히 많은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이번 조사를 보니까 그동안 2030 이른바 청년층 세대는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다소 비판적이다. 또 2030이 이재명 후보와 엎치락 뒤치락하는 그러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이번 보니까 2030도 완전히 윤석열 후보가 뭐 압도적이네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40대가 완전히 고립됐다. 예. 2030, 5060, 70 이상으로부터 40대만 지금 완전히 딴 생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20대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이재명과의 어떤 비교를 해보면 49.5 대 22.7입니다. 이건 뭐 와, 27%. 배도 넘지 않습니까? 26.7% 정도 차이고요. 30대에서도 45.6 대 42.9. 이건 뭐 36.1 아닙니까? 36.1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잘못 읽었습니다. 이것도 9%포인트 정도 차이가 나네요. 전에는 20대는 윤석열 후보가 앞섰고 30대는 30대가 이재명 이재명이 후보가 앞섰죠. 약간 앞섰는데 예, 예. 이것도 완전히 역전이 돼버린 거 아닙니까? 한순간에 역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30대 일부와 40대가 떠받치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40대만 이재명이 46.6으로 윤석열의 42.9로 앞섰고요. 50대 이상에서는 뭐 제가 언급하지 않아도 윤석열 후보가 앞서고 있고. 참 40대 끈질기네요. 40대. 근데 지금 이 격차가 자꾸 40대도 줄어들고 있어요. 제가 보니까 그렇죠. 지금까지 여론조사. 네. 그러면 이것도 조금 가면은 40대도 뒤집히지 않겠나? 아니 지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수치로만 봤을 때 오차범위 내에요. 46.6 대 42.9입니다. 그러면 약 한 2.7%포인트. 2.7%포인트 차거든요. 이건 뭐 오차 범위 내에 있지 않습니까? 완전 오차 범위 내겠죠. 정확하게. 그렇기 그래서, 때문에 여기도 조금 시간이 지나면은 뒤집힐 가능성이 크다. 가능성도 있죠. 이렇게 봐도 되고 50대도 좀 사실은 40대하고 정세가 비슷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50대도 여기도 팽팽합니다. 사실은. 50대 전반부는 40대에 좀 가깝고 50대 후반부는 60대에 가까운 50대가 좀 이렇게 분리돼 있거든요. 60대는 한 3배 이렇게 되네요. 3배. 그렇지. 20대하고 60대 60대가 지금 서로 경쟁을 벌이는 것 같은데 60대 이상은 뭐 한 40%대 차이가 납니다. 어쨌든 윤석열 후보가 최근에 뭐 당내 이런저런 갈등도 있고 소리도 나고 있습니다만은 오히려 컨벤션 효과를 깎아먹는 거 아니냐 이런 소리가 나왔는데 지금 여론조사에 나오는 여러 지표들을 보면은
윤석열 후보의 어떤 지지세가 네. 확고히 굳어가는 것 아니겠느냐 네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본격적인 뭐 당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네. 그동안 이준석 당 대표가 당 주도권을 놓지 않으려고 상당히 안간힘을 썼다고 할까요? 예. 그래가지고 당무 우선권 이것도 좀 거부는 모양새 아니었습니까? 추미애 뭐 수사지휘권 예를 들어가면서 뭐 어쩌고 저쩌고 파국이다 이렇게 협박까지 했었죠. 네네, 그렇습니다. 네. 사실, 이준석 대표의 그런 최근의 발언들이 또 어떤 면에서 굉장히 긴장 관계처럼 비춰지고 사실상, 이게 이준석 대표가 완전히 정말 반기를 들어서 한판 붙으려는 거냐 이런 언론 기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당원 74조에는 대통령 후보로 결정된 자는 선출일로부터 선거일까지 뭐 효율적인 어떤 이 선거 과정의 주도를 위해서 당무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그 권한이 있다. 이렇게 좀 명시돼 있거든요. 당원 당규에 딱 못이 박혀 있죠. 예, 이건 민주당에는 없습니다. 네. 민주당은 그냥 관례대로 하는 것이고, 지금 국민의힘은 옛날부터 이렇게 당원대로 했고, 한 번도 그걸 벗어난 적이 없어요. 예. 이 후보자가 알아서 다 지금 주도를 해왔고요. 근데 그게, 대표한테도 권한이 있어요. 이 얘기가, 사실상 굉장히 지금 이준석 대표를 막 퇴출해라. 이런 또 그 움직임이 또 있지 않았습니까? 뭐 국민의힘 인터넷 게시판인가요? 예, 소환하겠다. 당대표를 소환하겠다. 당대표 뭐. 소환한다. 물러나라, 사퇴하라 이런 것들이 그냥 댓글이 뭐 엄청나게 쏟아져 가지고 서버가 뭐 한테 뭐 다운도 됐다고 예,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준석을 보지 말고 윤석열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준석이 지금 이렇게 하는 건 이게 변수는 아니었다. 상수였다. 왜냐하면 그 이전부터의 어떤 행동들 또 홍준표 후보를 은근히 또 이렇게 지켜 세우고 윤석열 후보에게는 좀 불공평하게 사실 그 게임의 룰이 주어지지 않았습니까? 불공평 정도가 아니라 들어올 때부터 입당한 이후로 그냥 계속 우리 속된 말로 갈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도 윤석열 후보가 그냥 인내를 해온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제는 후보가 됐기 때문에 그렇죠. 경선 과정에서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당대표인데. 근데 후보가 됐으면 당무 우선권이 있고 그게 당원 단계에 명시가 되어 있고 후보 중심으로 가야 하는 것은 너무 명백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죠. 지금 김종인 딱 또 뒤에다 얻고 네네. 그렇고 사무총장 그거 못 내놓겠다. 이렇게 또 버텼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래서 윤석열 쪽으로 봐야 된다는 게 이거예요. 윤석열 후보는 사실 당내 뿌리가 없어요. 그렇죠? 정치 신인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물론 후보가 됐지만 한꺼번에 이준석 까불어 너 제껴. 뭐 누가 까불어 난 다 이 당원대로 할 거야. 이렇게 했다가는 사실 또 부작용도 있을 수 있고 또 굉장히 뭐랄까 충돌 뭐 이러면서 컨벤션 효과도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윤 후보가 굉장히 포용하면서도 결단력 있게 양쪽의 칼날을 지금 다 보이고 있다. 이게 리더십을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이 든 게 어저께 행보. 어저께 행보 쫙 보셨죠? 그렇죠. 예. 네. 아침부터 나경원, 원희룡 좀 중진 중에 중진을 만났고 또 이제 초재선 만났고 사실 당 대표의 권한이 뭡니까? 의원들이에요. 근데 의원들을 직접적으로 소통을 하면서 도리어 이준석 대표를 어저께 사람들을 만나는 걸로 압박하는 그런 효과가 지금 어저께 행보로서 보여지는 것이죠. 원희룡 전 후보, 나경원 전 원내대표 이런 분들하고 만나서 사실상 선대위 참여를 승낙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초재선 의원들하고 오찬을 하면서 원팀을 강조한 것은 이제 의원들도 직접 소통하면서 스킨십을 갖겠다 하는 거고요. 스킨십 또 리더십을 발휘하겠다. 그런 자원이라고 봐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후보가 가급적이면은 당내의 그런 갈등 양상이 표면화되는 것 그런 것을 좀 막기 위해서 이준석 대표라든가 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하고 물밑에서 조율도 하고 나름대로 정치적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또 전체 선거 구도로 보면은 이준석 자체는 여러 가지로 좀 못마땅한 것이 많지만 그래도 이준석이가 갖고 있는 20, 30대에 대한 또 일정 부분의 지지세가 있단 말이에요. 또 뉴미디어 분야라든가 이런 분야에서는 4.7 재보선 때도 오세훈 후보 당선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다소
뭐 여러 가지로 껄끄러운 측면이 있더라도 큰 판이라는 것을 보고 큰 그림을 보고 이렇게 잘 끌어가고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는데 우선 어제 회동이 원희룡 네. 뭐 이런 분들은 만나서 협조를 받아냈는데 구두로 다음에 받아낸 것 같고요. 유승민, 홍준표 전 후보는 어떻게 됩니까? 그분들도 만나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그 두 사람 이제 표현이 약간 달라요. 유승민 쪽은 아유 난 도와드리겠다, 뭐 배구 정도는 하겠다 이런 어떤 표현을 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근데 홍준표 후보가 뭐 그 포럼 청년 포럼을 만들어서 직접적으로 자기가 지금 계속 언론에 또 뭐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아는 홍준표 후보는 대세론자예요, 솔직히. 이런 지지율이 있는데, 지금 흐름이 지금 추세선으로 계속 오르고 있는데, 혼자서 청년 포럼을 계속한다? 아마 안 그럴 겁니다. 저는, 그러니까 윤 후보도 지금 두 분을 만나겠다. 이제 바로 만나겠다. 이렇게 지금 언론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이 두 경쟁했던 두 사람 다 조만간 함께 이렇게 손을 잡는 그런 사진이 언론에 올라오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데 홍준표 후보는 그 청년의 꿈, 그 플랫폼 있지 않습니까? 네, 청년 플랫폼. 그게 뭐 상당히 대박을 터뜨렸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 청문 홍답이라는 코너가 있는 것 같아요. 한 1,500개 뭐 이렇게 질문이 올라왔다는데 청년이 묻고 홍준표가 답한다. 거기에 정권 교체에 대해서 답하라 하니까 답변 불가. 아니 정권 교체에 무슨 답변이 불가할 일이 있습니까? 당연히 교체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주 당연하죠. 그런데 지금 좀 애매해요. 무슨 소리예요? 진 후보가 대개는 이렇게 경선에서 지면 외국에 나간다거나 배구 정군 한다거나 그렇죠. 아니면 같이 유세장에서 손들어 준다거나 이런 거라는데 이 홍준표처럼 자기 정치로 보이는 행동을 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왜냐하면 자기가 지금 이야기하면 지금 당선된 후보에 불복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음 선거를 또 기약할 수도 없는 건데 이제 갑작스럽게 이렇게 청년 포럼을 해요. 청년 뭐 플랫폼을 한다 그러면서 그 안에 여러 가지 뭐 있어요. 뭐 윤석열이 중간에 사퇴할 거냐 했더니 아예 그 양반 뭐 사실을 구수하는 양반이라 인내심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라 끝까지 할 거다 이렇게 표현하고 뭐 그러니까 이준석 내치면 당에서 진다. 뭐 이런 표현도 하고 도대체 뭐 완전히 그러니까 딱 이 흐름이 이거예요. 일관성 있게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한다 이게 아니라 당에 무슨 도움이 아니라 내가 이 사람들한테 잘 보이면 된다. 청년들한테 잘 보이면 된다. 아니 그러면은 이런 패턴의 답변들이에요. 청년한테 잘 보여갖고 독자 세력화를 해갖고 이번에는 안 됐으니까 다음에 또 출마하겠다는 그런 뜻인가요? 다음에 출마하겠다는 출마하라고 내용이 거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2027년도에 출마하라 그랬더니 뭐 거의 출마할 것이냐 그렇게 또 표현을 했더라고요.